엄마, 제발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물컵을 든 채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정숙에게 다가온다. 손에 든 물컵이 덜덜 떨린다. 얘야, 왜 그러니? 새언니가 좋은 마음으로 챙겨준 건데. 엄마, 그냥 믿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정순의 손에서 약이 떨어진다. 윤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운다. 전화가 끊어지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희가 뛰어들어온다. 숨이 거칠고 얼굴은 창백하다. 엄마, 그 약 아직 안 드셨죠? 제발요. 윤희가 약봉지를 집어들며 확인한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현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친다. 윤희야, 넌 항상 그래? 내가 전문가랍시고 잘난 척하는 거 이제 그만해. 오빠, 이 약은 정말 위험해요. 엄마처럼 폐 기능이 약한 분이 드시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도 약사야. 내가 확인하고 가져온 건데. 형제의 격렬한 다툼 속에서 정순이 절규한다. 현우야, 윤희야! 제발 엄마 앞에서 싸우지 마라!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정순의 눈에 배신감이 서린다. 누굴 믿어야 하지? 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1세 김정순 할머니와 그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정순 할머니, 그리고 그를 돌보는 자식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한 통의 전화가 바꾼 운명, 그리고 가족 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감동적인 드라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오후 대학병원 7층 병실. 창가에 앉은 김정수는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1살 폐암 판정을 받은 지 6달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정순 자신의 인생 말년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다 드셨어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선영이 들어왔습니다. 42살인 선영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정순을 돌보았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약봉지와 보온병, 그리고 정순이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응, 고맙다 선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정성은 고마웠지만 요즘 들어 자신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약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 받아온 소화제도 있어요. 선영이 약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선영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마치 정순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이 약은 뭐 하는 거니? 소화 돕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현우 오빠가 따로 구해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묻기보다는 가족들이 미리 판단해서 가져다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후 2시경 장남 김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45살인 현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어머니 병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의 상태를 미리 판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치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꾸준히 약만 드시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하시던데요. 우리가 알아서 다 챙겨드릴 테니까 엄마는 편히 쉬기만 하세요. 현우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의 효심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아직 생각할 힘은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4시쯤 복도에서 현우와 선영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예전 일만 얘기하시고. 그러게요. 약도 꾸준히 드시게 해야 하는데 가끔 거부하실 때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복도의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마치 자신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둘째 딸 김윤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40살인 윤희는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업무를 마치고 어머니를 보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셋 중에서 윤희가 가장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병원 일도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와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약사니까 엄마 치료 과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윤희가 침상 옆 탁자 위에 놓인 약들을 자연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미간을 찌푸리는 것 같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약들은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글쎄, 현우와 선영이가 가져다 주는 대로 먹고 있는데. 윤희는 약병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은 깊이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졌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정해져서 내려오는구나. 정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당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흘러가는 기분이 되는 걸까요? 간병인이 밤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밤에 드실 약 챙겨드릴게요.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정수는 약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은 아직 내 것인데 왜 자꾸 내 의견보다 자기들 방식을 앞세우는 걸까? 저녁 8시 병실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평온한 저녁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기대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면회객들로 인해 조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음만은 비교적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을 단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붉은 단풍이 화면에 펼쳐지자 정수는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다녔던 가을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작은 약봉지와 따뜻한 꿀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는 잘하셨죠? 오늘 병원식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다. 미역국이 시원하더라. 선영아, 너도 저녁은 먹었니? 요즘 너무 늦게까지 약국 일하는 것 같은데.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늘 자신보다 정순의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이 약을 드셔야 해요. 선영이 작은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다른 모양의 약이었습니다. 하얀색 알약이 투명한 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정수는 그 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약이니? 평소에 먹던 소화제나 진통제와는 다르게 생겼네. 아, 이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셔서 현우 오빠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 몸이 회복되잖아요. 선영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정순도 최근 며칠간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병실의 낯선 환경과 몸의 아픔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 정말 잠이 안 와서 고생이구나. 그런데 선영아, 이런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약들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 정순의 질문에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평상시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 오빠가 약사니까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도 다 확인하고 안전한 것만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선영이 물컵과 함께 약을 정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본 경험으로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선영아, 혹시 무슨 일 있니?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 빨리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서두르는 것뿐이에요. 정수는 선영의 대답을 들으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에서 가져온 것이겠지만 왜인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현우와 너 덕분에 이렇게라도 견디고 있구나. 정순이 약을 집어 들려는 순간 탁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라 정순과 선영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전화를 받자마자 윤희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혹시 약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새언니가 가져다 준 약 말이에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박감과 공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다급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응, 윤희야. 지금 새언니가 가져다 준 잠 오는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엄마, 제발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윤희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희가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다급하게 구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대체 왜 그러니? 새언니가 좋은 마음으로 내 잠 못 이루는 것 보고 챙겨준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니? 정순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믿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발요.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짜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표현에 정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희야, 목숨이 걸렸다는 게 무슨 소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엄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그 약은 절대 손도 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영아, 윤희가 왜 저러는 걸까? 목숨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마 윤희가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선영의 대답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럽고 침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정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선영의 이상한 반응을 예민하게 포착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약국 일을 마치고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선영이 얼굴이 왜 그래? 현우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현우야, 방금 윤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 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라.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서. 정순이 탁자 위에 약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빠르게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약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빠르게 창백해지는 것을 본 정수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늘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큰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깜빡이는 눈꺼풀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니? 윤희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구는 건지. 목숨이 걸렸다고 하던데. 정순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윤희가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정수는 5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으로 현우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남편 옆에 서서 계속해서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시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든든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우야, 이 약이 정말 괜찮은 거니? 윤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져온 거니까요. 윤희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현우의 대답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의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자신있게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희가 대학병원에서 이곳까지 급하게 뛰어와서 생긴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고 의사 가운 위에 급하게 걸친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윤희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치 울면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약 아직 안 드셨죠? 제발요, 아직 안 드셨다고 해주세요. 윤희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의 약봉지를 확인하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희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윤희가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약을 확인하는 윤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다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생사가 걸린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야, 넌 항상 그래. 내가 전문가랍시고 잘난 척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가 뭘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날카로움과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엄마 몸 상태를 생각하면. 윤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현우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도 약사야. 내가 확인하고 가져온 건데 내가 왜 나서는 거야? 내가 약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말려야 할지, 신우이를 지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고통을 우리가 더 잘 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아직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윤희의 반박에 현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 곁에서 매일매일 지켜보는 건 우리야. 밤마다 아파하시는 것도 잠 못 이루시는 것도 우리가 다 보고 있어. 너는 병원에서 바쁘다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 그러면서 와서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거야? 형제의 격렬한 다툼을 지켜보던 정순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싸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윤희야, 제발 엄마 앞에서 싸우지 마라. 엄마 마음이 아프다. 정순이 애타게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오빠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 약에 대해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약을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윤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현우와 선영의 얼굴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미묘한 반응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오빠가 뭘 숨긴다는 거야? 정순의 질문에 윤희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약은 일반적인 수면제가 아니에요. 훨씬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엄마처럼 폐 기능이 약해진 분이 드시면 호흡 억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윤희의 설명에 정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호흡 억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 최악의 경우에는 윤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는 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었습니다. 현우가 화를 내며 윤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추측으로 사람을 겁주는 게 약사가 할 일이야? 오빠야말로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강한 약을 의사와 상의도 없이 가져온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정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던 약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것이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다니. 현우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한 건가? 아니면 윤희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정순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격렬한 대화가 끝난 후 윤희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우와의 갈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오빠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윤희는 어머니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그 약은 분명히 일반적인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약은 폐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고용량 진정제였습니다. 그런 약을 왜 의사와 상의도 없이 가져왔을까요?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반. 현우의 약국은 보통 10시까지 운영했으니 아직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희는 직접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만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현우의 약국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윤희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오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야,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 할 리는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윤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간판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차에서 내려 약국 앞까지 갔지만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현우와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윤희는 약국 옆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현우와 마주치지 않고도 처방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뒷문은 열려 있었고 윤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국 안에서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현우가 앞쪽에 있는 동안 빠르게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처방전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윤희는 오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일이나 간단한 숫자, 조합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최근 일주일간의 처방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사흘 전 고용량 진정제가 정규 처방전 없이 출고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약이었는데 기록상으로는 처방전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출고 담당자는 선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왜 이런 약을 따로 가져갔을까? 윤희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약국에서 일하는 김 약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약사는 현우보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으로 약국 운영에서 현우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김 약사님.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윤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약사는 윤희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나간 그 약 때문에 오신 건가요? 김 약사의 말에 윤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김 약사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약이 뭔가요? 글쎄요, 제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약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따로 오셔서 가져가신 약이 있어요. 고용량 진정제였는데 환자분이 힘드셔서 챙긴다면서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이 정확히 뭔가요? 로라제팜 고용량이었어요. 보통은 수술 전 마취나 심한 불안장애 환자에게 쓰는 약인데 일반적인 수면제보다 훨씬 강해요. 김 약사의 설명에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라제팜 고용량은 폐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약이었습니다.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호흡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처방전은 있었나요? 그게 없었어요. 사모님이 사장님께 미리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렸는데. 김 약사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방전도 없이 그런 위험한 약을 가져갔다니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김 약사님, 이 일을 사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미리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김 약사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윤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이 왜 그런 위험한 약을 몰래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께 주려고 했을까요? 혹시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김 약사님,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 약사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윤희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약국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이 왜 그런 약을 가져갔는지, 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왜 정식 처방을 받지 않았을까? 윤희는 차 안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윤희는 병원 업무로 일찍 나갔고 현우와 선영은 약국 일 때문에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의 격렬한 갈등 이후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윤희가 그렇게 다급하게 말린 약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의 삶에서 점점 많은 것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도 그렇고 치료 방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수는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자신의 보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악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보험금 수익자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는데 보험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증서를 살펴보다가 정수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화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한생명보험입니다. 친절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제 아들, 딸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정순의 질문에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보험금 수익자는 김현우 씨와 박선영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각각 50%씩입니다. 상담원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수익자를 변경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언제 변경된 건가요? 저는 그런 변경을 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기록상으로는 지난달 15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달 15일은 자신이 폐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고요? 확실한가요? 네, 고객님. 신분증 확인도 하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상담원의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갔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현우 씨와 박선영 씨가 함께 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도와주신 것 같네요. 정수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와 선영이 함께 갔다는 것은 기억나지만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단 결과에 충격받아서 멍한 상태였는데 혹시 그 틈을 타서 고객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변경에 동의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된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와 선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윤희와의 갈등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현우가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지만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선영아. 지난달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간 일 기억나니? 현우와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보험 관련 일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갔잖아요.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니? 정순의 질문에 선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 수익자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우 오빠와 제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셨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 윤희는 왜 빼고 너희 둘만 넣었다는 거니? 현우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윤희는 병원에서 바쁘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다, 현우야.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정순의 단호한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많이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아, 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기억 못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윤희를 빼고 수익자를 정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현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분명히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하시고. 내가 뭘 서명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받은 거니?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병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너희들, 내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중요한 일을 진행한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라. 내가 정말로 명확하게 동의했니? 아니면 내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일을 진행한 거니?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현우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내 삶을 내 뜻대로 두지 않는구나. 오후 2시 윤희는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 약국과를 찾았습니다. 현우의 약국에서 발견한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약사로서의 지식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희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병실에서 가져온 그 약이었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알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성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약국과에 도착한 윤희는 평소 안면이 있던 박 약사를 찾았습니다. 박 약사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으로 약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윤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약사님, 이 약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분 분석이 가능한지요? 윤희가 약봉지를 내밀자 박 약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알약의 색깔, 모양, 크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로라제팜 같은데요. 그것도 상당히 고용량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약인가요? 박 약사의 확인에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혹시 정확한 성분과 용량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입니다. 기계로 분석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박 약사가 약을 가지고 분석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0분 후 박 약사가 분석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 이 약은 로라제팜 4mg입니다. 일반적인 수면제보다 훨씬 강한 진정제예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박 약사의 설명에 윤희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나요? 폐 기능이 약한 환자가 이런 고용량을 복용하면 호흡 억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모니터링 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약이에요. 윤희는 분석 결과지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약을 먹을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박 약사님, 이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공식 분석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분석서를 받은 윤희는 이제 어머니의 주치의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들어야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내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폐암 치료에서 권위 있는 의사였습니다. 다행히 이 교수는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상담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희 씨, 어머님 상태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이 교수는 윤희가 약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약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희가 약봉지와 분석서를 내밀자 이 교수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서를 읽어보던 이 교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약을 어머님께서 복용하려고 하셨나요? 네, 가족이 가져다 준 건데 제가 말려서 복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복용하지 않으셨네요. 이 약은 어머님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약입니다. 이 교수의 단호한 말에 윤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머님은 현재 폐 기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예요. 이런 고용량 진정제를 복용하시면 호흡 중추가 억제되어서 호흡 곤란이나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수면 중에 복용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윤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자신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런 약은 누가 처방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용량은 마취과나 정신과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처방해요.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에 사용하는 약이에요. 집에서 임의로 복용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이 약을 어머님께 드리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매우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이거든요. 윤희는 이 교수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해서요. 물론입니다.
의료진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이 교수가 소견서를 작성하는 동안 윤희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약물 분석서와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약국에서 확인한 불법적인 출고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다행히 큰 사고를 막으셨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이 교수가 소견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윤희는 진료실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모든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선영이 왜 그런 위험한 약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보험 수익자 변경건까지 생각해보면 뭔가 계획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윤희는 손에 든 서류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윤희에게 부탁해서 현우와 선영을 병실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건부터 시작해서 어제의 약 사건까지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오후에 병원 내에서 확인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분석서, 주치의 소견서, 그리고 약국 출고 기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우와 선영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정순과 나눈 보험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앉아라.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어머니 옆에 앉았고 현우와 선영은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희야, 오늘 확인한 것들을 얘기해 보렴.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약물 분석서부터 현우와 선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이게 어제 엄마께 드리려고 했던 약의 분석 결과예요. 현우가 분석서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라제팜 3mg. 이건 일반적인 수면제가 아니라 고용량 진정제예요. 엄마처럼 폐 기능이 약한 분이 드시면 호흡 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에요. 윤희의 설명에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손을 떨며 분석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치의 선생님 소견서예요. 윤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교수가 작성한 의료진 소견서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약을 엄마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인데 집에서 임의로 복용하는 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요. 현우가 고개를 들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윤희야, 우리도 몰랐어. 그냥 잠이 안 온다고 하시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몰랐다고요? 오빠는 약사잖아요. 이런 고용량 진정제의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윤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국 출고 기록이에요. 윤희가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약국에서 확인한 기록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처방전도 없이 이 약을 가져간 기록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빨리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어야죠. 왜 혼자서 판단해서 위험한 약을 가져온 거예요? 정수는 세 자녀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와 선영이 의도적으로 위험한 약을 가져왔고 그것을 자신에게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현우야, 선영아. 정순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효심이 있었던 건 알겠다. 하지만 욕심이 그 효심을 덮어버렸구나. 현우가 고개를 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로 엄마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오래 못 버티실까봐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현우의 고백에 병실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정순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라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니? 내 허락도 없이?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편안하게?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내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았구나. 윤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그게 효심이에요? 효심이라면 엄마 뜻부터 물었어야죠. 엄마는 아직 충분히 판단할 힘이 있어요. 왜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한 거예요? 현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윤희야, 너는 몰라. 매일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심정을. 그런 심정이라면 더더욱 엄마 의견을 존중했어야죠. 보험도 마음대로 바꾸고 약도 마음대로 가져오고. 이게 효심인가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말이 맞다. 너희는 내 뜻은 묻지도 않고 너희 방식으로만 해결하려 했어. 정순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현우야, 선영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현우와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약도 서류도 치료 방향도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정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것도 힘들고 약 부작용도 괴롭다. 하지만 그런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야. 내가 선택하고 견뎌낼 문제지 너희가 대신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윤희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옳아요. 엄마 삶은 엄마 것이에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린 정말로 엄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나와 상의해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의견을 존중해달라. 정순의 단호한 말에 현우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윤희도 포함해서. 네, 엄마. 알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순의 병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현우와 선영은 약속대로 보험 수익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고 윤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의료 관련 결정을 정순 본인이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순의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통증 관리 그리고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인 이 교수는 매번 치료 방향을 설명하고 정순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할머님, 이번 주 항암 치료는 어떠셨어요? 부작용이 좀 심했죠? 이 교수가 정순의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정순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계속 치료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소통이 정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모든 치료에 대해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윤희는 어머니 곁을 더욱 자주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점심은 잘 드셨어요? 고맙다, 윤희야. 너 덕분에 엄마가 살았구나. 정순의 말에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정순은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엄마 편에서 엄마 뜻을 지켜드릴게요. 모녀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현우와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안한 마음과 어색함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현우의 인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을 바라보며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고생 많다.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용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약국에서 진통제 새로 받아왔는데 주치의 선생님 처방전대로 가져온 거예요. 현우가 약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약이 정식 처방전을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복용하기 전에 항상 어떤 약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정순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희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아프세요? 아프지, 윤희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선택한 아픔이라서. 정순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강요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윤희야, 엄마도 언젠가는 가야 할 때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엄마 방식대로 살고 싶다. 윤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와 선영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욕심과 섞이면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선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머니에게 강요하지 않고 대신 어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욕심이 드러난 순간 가족은 무너질 뻔했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와 선영의 욕심,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하려는 오만함이 가족을 위기로 몰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을 지켜낸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비록 몸은 아프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정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정수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마저도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담담하지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